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미혼남입니다. 그녀는 우리 집 가게를 찾던 오랜 단골 손님이었고 우리 엄마와도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녀 첫인상은 한마디로 끼가 넘친다고 할까요?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 아줌마는 참 곱게도 생겼다였죠. 외모를 잠깐 설명하자면 얼굴은 상당한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예쁜 편이고요. 몸매가 아주 근대해졌어요. 서구형 체형이었거든요.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은 그런 여자였죠.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부턴 자주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한 달에 한두 번 가게에서 보면 잠깐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가끔 잠이 잘 안 올 때 그 아줌마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해 그녀와 좀 더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우리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연립주택에 혼자 산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살갑게 다가가 자주 얼굴 보니 좋다,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등 장난 섞인 농담도 주고받고 그때마다 이러다 정들겠다, 자주 보니 자기도 좋다며 정태야, 다음에 또 보자.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을 때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녀도 나를 원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녁 7시쯤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어요. 마침 그녀도 잠시 들른 듯 보였고 8시쯤에는 친구와 함께 먹자 골목에서 소주 한잔할 거라며 가게를 나섰죠. 순간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가게를 나와 그녀가 향한 먹자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양곱창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이 30개 넘게 놓여 있는 제법 넓은 가게였어요. 나는 그녀의 테이블이 보이는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양곱창 2인분과 소주를 시켰죠. 그리고 힐끔힐끔 그녀 쪽을 바라보니 다행히도 일행은 여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됐죠.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 마주치는 척할까? 아니면 식당을 나선 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출할까? 심지어 그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마주치는 방법도 떠올랐어요. 그러나 기다릴 필요 없이 기회는 찾아왔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곧바로 따라 나서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태어난 척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나온 그녀가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정태 아니니? 어머머, 세상에, 여기서 널 다 보네. 정태, 너도 술 마시러 온 거야? 네, 아줌마. 아줌마도 여기 오셨어요? 아, 맞다. 아까 낮에 약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아줌마 약속 장소가 여기셨어요? 그래, 맞아. 어머, 신기하기도 하지. 너는 여자친구랑 술 마시러 왔니? 아니요, 아줌마. 사실은 저 여자친구랑은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기분도 울적해서 혼자 술이나 한잔 하려고 왔어요. 혼자 조용히 생각 좀 하려고요. 어머, 정말. 아이고, 어쩌다 헤어졌대. 혼자 속 많이 상했겠네. 아줌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뭐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혼자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냥 소주 한 잔 기울이면 괜찮아져요. 금방 있겠죠, 뭐.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에휴, 젊은 사람이 혼자 끙끙 앓는 꼴은 못 보겠네. 혼자 술 마시면 무슨 재미야. 이 아줌마가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정태야, 우리 테이블 와서 우리랑 같이 마시자. 응? 어때? 아줌마가 술 친구 해줄게. 아줌마랑 같이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히 괜찮지. 마침 나도 오늘따라 영 술 맛이 안 나던 참인데 같이 합석해. 아, 그래도 저 때문에 친구분이랑 두 분만의 오붓한 시간 보내시는 건데 제가 괜히 끼어들어서 어색해지거나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아이고,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어. 우리 봉순이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오히려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해. 워낙 털털한 성격이라 사람 가리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아줌마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친구 말이야. 아주 솔직히 말해서
남자라면 아주 그냥 사족을 못 써. 호호. 특히 너처럼 앳되고 싱싱한 젊은 남자라면 아주 그냥 환장하지. 내가 장담해. 호호호. 아줌마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농담의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얼굴이 붉어졌다. 아줌마 말씀이 그 정도시라면 제가 한번 아줌마 친구분께 가서 재롱이라도 한번 떨어봐야겠는데요. 아줌마 친구분, 오늘 밤 심심하실 틈 없도록 아주 신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분위기 한번 제대로 띄워볼게요.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맞장구를 쳤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탓인지 아니면 아줌마의 유쾌한 분위기에 물든 건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능글맞은 농담이 술술 튀어나왔다. 잃어버렸던 유머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래, 아주 좋아. 바로 그거야. 그래, 오늘 밤 아주 그냥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아주 그냥 잊고 있었던 젊음도 되찾고 내가 아주 제대로 판을 깔아줄 테니까. 정태, 너도 제대로 한번 놀아봐. 자, 어서 와서 앉자. 두 아줌마와의 유쾌한 술자리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태, 너 순진하고 얌전한 줄만 알았는데 완전 아줌마 쪽 스타일이었네. 네, 아줌마 스타일이라뇨? 제가요? 그럼 오늘 하루만큼은 아줌마랑 썸 타도 되나요? 뭐, 세상에, 나랑 썸을. 네, 아줌마 스타일이라면서요. 그리고 남녀가 술 마시는데 약간의 썸도 없이 무슨 술 맛이 나겠어요? 그래 좋아. 오늘 밤은 정태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아줌마가 한번 속아준다. 아줌마 스타일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 대신 재미없으면 얄짤없어.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나는 왠지 모르게 짜릿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녀가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줬고 난 아줌마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은근슬쩍 말을 놓기도 해보았고 마치 내가 상남자인 마냥 때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였다. 우스운 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약 1시간 반가량 시간이 지속되었고 다들 많이 취한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2차로 노래방으로 갔다. 아줌마들이 나보고 먼저 분위기를 띄우라고 해서 나는 조금 고민하다가 아줌마들 취향에 맞게 영탁에 막걸리 한 잔을 불렀다. 솔직히 다음 노래부터는 뭘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녀들도 신이 나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앞에 있던 친구분이 권해서 아줌마와 난 친구분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앞으로 나가서 브루스를 추게 되었다. 그러던 중 노래는 아쉽게도 끝이 났고 친구가 우리를 놀렸다. 너네 지금 여기서 연애하냐? 왜 너도 한번 추고 싶니? 그건 안 되겠다. 오늘만큼은 정태가 내 거거든. 그녀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때까지도 솔직히 헷갈렸다. 그런데 조금 후 그 친구분이 안 보이는 것이었다. 핸드백까지 없는 걸 보고 먼저 간 것 같아서 아줌마한테 물어보니 눈치 보여서 자긴 더 이상 한 자리에 우리랑 같이 못 있겠다며 먼저 집에 갔다고 했다. 단둘이 있게 되자 난 더 용기를 내었다. 마침 아줌마의 노래가 끝났고 난 용기를 내어 최근 들어 만나는 남자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줌마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왜 없다고 하면 너가 해줄 거야? 저야 완전 땡큐죠. 나름대로 재치 있게 대답은 했는데 순간 조금 떨렸다. 그녀의 반응이 몹시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너 진짜로 나 같은 아줌마랑 괜찮겠니? 취해서 너 술 주정하는 거지? 하며 내 반응에 믿기지 않는다며 많이 놀란 눈치다. 정태, 그럼 우리 진실게임 하면서 술 마시는 게 어때? 진실게임요? 응,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거야. 일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다듬어진 말이 아니라 바로바로 생각나는 말들을 하는 거야. 그것이 상소리가 돼도 상관하지 않고 마음속의 언어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고 묻는 거야.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나 어때? 네. 아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생각나는 대로 답하는 거야. 저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서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도 안 돼. 그냥 잘못 들었으면 잘못 들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다시 할게. 나 어때? 이뻐요. 나는 어때요? 멋진 남자. 아까
나랑 애인하겠단 소리 진심이야? 진심이죠. 내가 애인으로서는 어때요? 나야 완전 좋지. 그럼 우리 오늘부터 애인할래? 좋아요. 그녀가 나의 첫 정이었다. 약 1년 뒤 어느 날 밤 채팅 어플을 통해 그냥 생각 없이 상대를 물색하고 있었다. 어찌저찌 하다 보니 제 채팅 신청을 받아준 이름은 봉순이고 나이는 42살인 아줌마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니 서로 애정도 떨어지고 매일 싸우다 보니 지쳐서 3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더군요.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농담도 쉽게 주고받고 때로는 가벼운 장난 섞인 대화도 오갔어요. 그러다 보니 호칭도 처음엔 닉네임으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자기야 서방님 같은 장난스러운 호칭도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어요. 그녀는 40대, 나는 20대.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떠보는 듯한 말들도 오갔죠.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가끔은 그 장난이 농담만은 아닌 듯한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왔다고 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었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나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작은 탈출구가 된 듯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점 더 깊어졌죠. 나 아줌마랑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게 봉순 씨였으면 좋겠어. 정말? 나도 어린 총각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있잖아. 정태야,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가끔은 내 나이도 있게 돼. 그럼 저랑 만나시면 되겠네요? 나야 숫자일 뿐이죠. 그녀도 웃었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 뭐 어때요? 서로 맞으면 앞으로 종종 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빠빠이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채팅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서로의 연락처를 주었고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던 거죠. 며칠 후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7시쯤이었다.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퇴근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려 혹시 미숙 씨.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길래 무작정 차에 태웠다. 근데 낯이 익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다.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보았을까? 어디서도 본 기억은 없다. 낯이 익을 뿐. 그래도 나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어 머리를 굴려보았는데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낯이 설지 않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어디서 보았을까?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인가? 저기 봉순 씨,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내 얼굴을 정면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혹시 양곱창집 수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 1년 전 수진 아줌마와 양곱창집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던 그녀였습니다. 이후 뻘쭘해서 차 안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도 어색한지 한동안 말 없이 있었죠.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둘 다 어쩔 줄을 몰라하며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아서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차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한적한 길에 세웠죠. 수진 아줌마 친구여도 난 상관없는데 봉순 씨는 어때요?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래. 우리 복잡하게 얽힌 사연은 서로 잊자는 거였죠. 내가 맘에 들어서였는지 아니면 그날 남자가 필요했던 건지 암튼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진 거지. 이혼하고 남자는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이후 그녀의 한마디가 순간 나를 놀라게 했다. 3년 전에 이혼하고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네요. 그럴 기회도 전혀 없었죠. 무슨 팔자가 이런지 내가 남자 복이 없나 봐요. 뻔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였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 드리죠? 정말? 네. 물론이죠. 이후 그녀와 연락하며 지내오다 이성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제 이상형이 평소에 활발하고 저랑 죽이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사귄 여자들은 정작 정반대 스타일들. 제가 워낙 말이 많고 장난하는 걸 좋아해서 저랑 조금 장단도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데
이상하게 못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그녀와 왕래하며 지내오다 점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 날 때마다 둘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났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집으로 절 초대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만들어 주겠다고 집으로 오라는 소리에 엄청 기대를 하고 갔죠. 역시나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특히 그녀는 많이 마셨어요. 제가 2병, 그녀가 3병? 점점 정신을 못 차릴 때쯤 저는 집에 오려 했지만 그녀가 절 붙잡더군요. 혼자 있기 싫다 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그녀 집에서 아침까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누나가 먼저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신랑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다는 둥, 외롭다는 둥, 힘들다는 둥, 어떻게 해야겠냐는 둥. 정태아, 그녀는 아직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그녀의 눈빛은 더욱 촉촉하고 진지해 보였다. 나 사실 너 좋아해.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격하게 뛰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가끔씩 생각날 때 보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나이 차이가 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할까? 나는 한참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내 대답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시외로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어. 단순 엔조이가 아니라 연인으로 말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냥 내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20살이라는 나이 차이. 하지만 그녀와 있을 때 나는 나이 차이를 크게 의식한 적이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언제나 즐거웠고 편안했으며 무엇보다도 설레었기 때문이다. 저도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선을 긋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더 가까이서 알고 싶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아. 그녀는 감격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색한 선을 그을 필요도 없었고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길 이유도 없었다. 그녀와 나는 진짜 연인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가는 곳에 존재하며 세상의 어떤 기준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